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UBS 뉴스 오민진입니다. 상대를 위협하여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게 만드는 범죄 행위 스토킹. 이는 지금까지 경미한 범죄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의 문제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형도 다양해지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유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영미 기자. 네, 유경미 기자입니다. 현재 스토킹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스토킹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한국대학교 범죄심리학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은 남녀를 불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며 가해자의 87%는 남성으로 구성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두 피해 대상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킹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스토킹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와 개인적 관계가 있었던 단순 집착형 스토킹,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타인이 자신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망상을 가졌다는 연애 집착형 스토킹과 연애 망상형 스토킹, 마지막은 피해자에 대해 분노 감정을 지니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홀대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복수형 스토킹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스토킹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가 하루 평균 12건에서 13건 정도 경찰에 신고되지만 신고 건수 10건 중 1건만 처벌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스토킹 신고는 18년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범죄심리학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는데 외국에는 이미 스토킹 방지법을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스토킹 관련 문제가 잘 부각이 안 되고 처벌 수준도 약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스토킹의 현황부터 심각성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얼만큼 심각한 사건들이 많았는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스토킹 날씨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범죄 기상캐스터 강서연입니다. 지역별 스토킹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에서는 교제를 하는 동안 심각한 집착으로 인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스토킹을 한 40대 대리운전 기사가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전주는 다소 경미한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스토킹 날씨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비교적 맑고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입니다. 코레일 광주본부 상급자가 20대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스토킹하고 납치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따라서 광주의 스토킹 날씨는 흐린 날씨에 비가 지속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으로 경산입니다. 경산에서는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스토커가 임산부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살해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했기에 경산의 스토킹 날씨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세차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입니다. 가락동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보복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끔찍한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비슷한 시기에 많은 스토킹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강도가 높았기에 서울의 스토킹 날씨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토킹 날씨를 종합해본 결과 계속해서 스토킹이 흉악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범죄 온난화로 인해 전국이 점점 스토킹 피해로 가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죄 기상캐스터 강서연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스토킹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스토커들에게서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하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윤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스토커의 심리를 2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정신분석학의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스토커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착이란 생후 1년 이내에 주 양육자와 아이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인데 이는 안정, 저항, 혼란의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크리스티나 L, 맷 R, 캐슬린 A 교수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불안정, 혼란 애착을 가진 사람들만이 스토커가 될 확률이 높다고 나타납니다. 이유는 브레넌 박사의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불안정 저항 애착 소유자들은 애착 대상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욕구를 가지지 않지만 반대로 혼란 애착 소유자들은 여건과 상관없이 애착 대상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 이론 관점에서 스토커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스토킹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 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 스릴과 모험을 즐기는 성향, 성장기의 가정에서 경험한 직간접적 폭력, 음란매초의 접촉 및 시기가 스토킹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다변량 분석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어릴 적에 경험한 폭력의 학습이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스토킹이 학습 이론의 설명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릴 적 경험한 폭력의 학습이 스토킹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스토킹의 문제는 가해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되며 스토킹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개선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UBS 뉴스 윤정원 기자였습니다. 네, 정말 스토킹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조금 난해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예방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유경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심리학과 건축학, 도시공학, 법학과 융합을 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력이 대중화되지 않아 이외에도 다양한 학문과 심리학의 융합을 통해 심각한 스토킹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이상 UBS 뉴스 유경미 기자였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스토킹. 강도 약한 스토킹조차 이제 가벼이 봐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UBS 뉴스 오민진이었습니다.